안녕하세요. 캡틴 스포츠 분석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토토 혼자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 및 막대한 정보를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1.01-1 V-리그 남자부 대한항공 해시태그 홈팀 대한항공 14승 3패 대한항공은 직전 경기 1228원정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3-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25원정에서 KB손해보험 상대로 1-3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4경기 3승 1패 흐름 속에 블로킹 10-5, 서브 2-2, 범실 17-25의 결과 러셀이 공격 성공률 50%와 함께 25득점으로 중심 역할을 했고 김민재가 블로킹 4개 포함 10득점으로 중앙에서 존재감을 보였던 경기. 한 선수 세터가 안정적인 토스와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블로킹도 성공시켰던 상황. 다만 정지석의 결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12득점, 공격 성공률 63.1%를 기록 중이던 임재영이 3세트 초반 부상으로 추가 일할하게 된 것은 악재가 된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8연승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삼성화재 3승 15패 삼성화재는 직전 경기 1226 홈에서 OK저축은행 상대로 3-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23 원정에서 한국전력 상대로 2-3 패배를 기록했다. 11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블로킹 16-13, 서브 2-6, 범실 28-29의 결과 김우진이 17득점, 60.9%의 높은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해결사가 되었고 아이 12득점, 43%도 고비 때마다 지원 사격을 해줬던 경기. 기복이 있었지만 도산지 세터도 힘을 냈으며 홈 팬들 앞에서 집중력과 뒷심을 증명하며 김상우 전 감독 사퇴 이후 고준용 감독 대행 체제 두 번째 경기에서 연패에서 벗어난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8연패 흐름 속에 1승 8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대한항공이 127홈에서 3-1 승리를 기록했다. 블로킹 18-9, 서브 4-2, 범실 25-21의 결과 올 시즌 상대전 3연승, 최근 5연승의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대한항공은 올 시즌 평균 16.8득점에 공격 종합에서 성공률 55.84%로 전체 1위를 질주하고 있던 정지석이 부상을 당했고 정지석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임재영까지 추가적으로 이탈했다. 홈에서 8연승을 기록 중이며 올 시즌 상대전 3연승을 기록한 대한항공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삼성화재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물고 물리는 첩전이 펼쳐질 것이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핸디캡 삼성화재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오버 2.01-1 V-리그 여자부 정관장 한국도로공사 해시태그 홈팀 대전 정관장 5승 13패 정관장은 직전 경기 1228원정에서 IBK기업은행 상대로 1-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25원정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2-3 패배를 기록했다.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4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연승 없이 다시금 4연패를 기록했으며 블로킹 10-13, 서브 4-8, 범실 20-17의 결과 이선우가 17득점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고 정호영도 속공으로 11득점을 보태며 분전했지만 블로킹과 서브에서 열세를 보였고 리시브 불안으로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못했던 경기 3세트의 정호영의 속공과 신은지의 퀵 오픈으로 한 세트를 만회했지만 4세트에서 다시 집중력이 떨어졌으며 리시브와 세트 연결, 공격수 결정력에서 아쉬움이 컸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4연패 흐름 속에 4승 5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한국도로공사 15승 3패 한국도로공사는 직전 경기 1226 홈에서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3-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23 원정에서 GS칼텍스 3-2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 흐름 속에 블로킹 6-7, 서브 3-2, 범실 9-13의 결과 강소희가 결장했지만 첫 선발 출전한 김세인 10득점, 45%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모마이 17득점과 해결사로 나선 경기. 타나차 12득점과 공격을 분담했으며 김세빈 10득점도 블로킹 4개로 중심을 잡았고 인용정 세터의 토스도 안정감이 있었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6승 3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정관장이 127홈에서 2-3 패배를 기록했다. 블로킹 11-7, 서브 2-3, 범실 28-32의 결과 올 시즌 상대전 3연패, 최근 5연패의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대전 정관장은 최근 4연패 흐름 속에서 리시브 불안과 블로킹 열세가 반복되며 경기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이연승과 함께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고 모마를 중심으로 공격 완성도가 높다. 올 시즌 상대전에서도 도로공사가 연속 우위를 보였고 강소희 복귀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전력 차이가 분명하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한국도로공사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핸디캡 한국도로공사 승리. 3.01-1 KBL 서울 SK 안양 정관장. 해시태그 홈팀 서울 SK 15승 11패 KBL. 서울 SK는 측정 경기 1229 원정에서 고양 손호 상대로 77-7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27 원정에서 대구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67-66 승리를 기록했다. EASL 조별리그 어조에서 3승 1패를 기록 중이며 리그 일정에서는 2연승 흐름 속에 리바운드 35-42, 3점 슛 9-12, 범실 7-6의 결과. 자밀 원희 36득점, 11리바운드가 외국인 선수 매치업에서 판정승을 기록했고 안영준 12득점이 승부처에 힘을 냈던 경기. 전반전 3점 슛 35-43엔 허용률이 높았지만 후반전에 강한 에너지와 수비 집중력을 바탕으로 분위기는 반전시켰던 상황. 또한 4쿼터 막판 오재현의 오반칙 퇴장 변수 속에서도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며 상대 추격을 차단했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7승 4패 성적. 해시태그 원정팀 안양 정관장 17승 9패. 안양 정관장은 측정 경기 1228 원정에서 창원 LG 상대로 72-56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225 홈에서 원주 DB 상대로 63-69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5경기 4승 1패 흐름 속에 리바운드 32-41, 3점 슛 11-2, 범실 9-14의 결과. 1쿼터부터 강한 앞선 압박 수비로 흐름을 장악했고 전반을 41-30으로 앞서며 경기를 풀어나간 이후 후반전에도 상대를 압도한 경기. 박지훈이 20득점 5어시스트로 공격을 이끌었고 조니 오브라이언트도 공수 전반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3연승 흐름 속에 9승 4패 성적. 해시태그 상대전 특징.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서울 SK가 원정에서 68-66점 반전 28-33 승리를 기록했다. 올 시즌 1승 1패, 최근 5경기 3승 2패의 결과. 해시태그 배팅 추천. 서울 SK는 최근 2연승으로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원희 의존도가 높고 홈 경기에서도 기복이 나타난다. 반면 안양 정관장은 최근 5경기 4승 1패로 수비 압박과 전환 속도가 안정됐고 원정 3연승으로 경기 운영 완성도가 높다. 가능성이 높은 선택 안양 정관장 승리. 배당을 노리는 선택 승호패 구간호. 4.01-2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탈 팰리스 플럼. 이 경기는 홈팀의 동기부여와 박스투박스 에너지,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이 플럼의 구조적 약점을 얼마나 집요하게 찌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3-4-3에서 윙백이 높게 전진해 폭을 넓힌 뒤 휴즈가 후방과 전방 사이를 오가며 빌드업과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는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패턴을 자주 가져간다. 이때 휴즈가 중원에서 한번 방향을 꺾어주고 곧바로 전방으로 스프린트해 마테타와 연계하는 장면이 나오면 플럼의 더블 볼란치는 마킹 우선순위에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마테타는 박스 안에서 몸싸움과 제공권, 침투 타이밍까지 갖춘 자원이기 때문에 박스 주변에서 휴즈가 만들어주는 슈팅 각과 라스트 패스를 활용해 득점 퍼포먼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 예레미 피노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풀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을 찌르고 반대편 윙백의 오버래핑과 연동되면서 플럼 수비 라인의 수평수직 간격을 동시에 흔들어줄 수 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런 공격 패턴이 막힐 때도 위기관리 능력이 좋아 라인을 과하게 올리기보다는 한번 뒤로 물러나 라인 간격을 재정비한 뒤 다시 압박 타이밍을 맞추는 운영을 보여주는 팀이다. 반면 플럼은 그동안 박스투박스 빌드업을 메인으로 가져가는 상대에게 유독 약한 면모를 보여왔고 더블 볼란치 앞뒤 공간에서 박스투박스형 미드필더를 놓치는 장면이 자주 등장했다. 오늘 경기에서도 휴즈가 이 공간을 기반으로 후방 빌드업과 전방 침투를 반복한다면 플럼 수비진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마테타와의 연계를 완전히 차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에서 동기부여를 불태우며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걸어간다면 플럼은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 위험이 커지고 이는 곧바로 박스 근처에서의 피니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럼도 히메네스, 케어니, 스미스 로우를 중심으로
전진 패스와 침투를 활용해 한두 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전술 상성만 놓고 보면 크리스탈 팰리스 쪽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장점을 꺼내기 좋은 매치업이다. 또한 후반전 승부처 타이밍의 벤치가 기가 막힌 교체 타이밍을 잡아주는 것도 크리스탈 팰리스의 강점으로 신선한 공격 자원을 투입하며 템포를 한 번 더 끌어올리는 장면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교체 카드 운용은 풀럼의 체력이 떨어지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찬스와 마무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 템포와 위기관리, 박스투박스 에너지를 바탕으로 조금씩 우위를 넓혀가는 그림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박스 주변 공간 관리와 교체 카드 활용, 그리고 홈에서의 동기부여를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쪽으로 기대값이 더 크게 열려있는 매치업으로 보는 쪽이 합리적이다. 핵심 포인트: 크리스탈 팰리스는 3-4-3 기반에서 휴즈의 박스투박스 움직임과 마테타의 박스 장악력을 결합해 박스 주변에서 연속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공격 루트를 갖추고 있다. 풀럼은 박스투박스 빌드업 전술을 메인 전략으로 활용하는 팀들에게 약한 면모를 보여왔고 더블 볼란치 앞뒤 공간에서 대인 마킹과 세컨볼 경쟁력이 동시에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어 왔다. 홈에서는 동기부여를 극대화하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후반 교체 카드 타이밍까지 잘 활용한다면 전술 상성과 운영 능력에서 풀럼을 압도할 수 있는 매치업이다. 전술 상성, 박스투박스 에너지, 홈 템포와 벤치의 운영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승부를 끊어낼 타이밍으로 보는 쪽이 타당하다. 5.01-1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FC 유나이티드. 이번 경기는 전력과 전술 완성도에서 리버풀이 확실히 우위에 있는 매치업이다. 리버풀은 전방 압박과 높은 라인 운영을 통해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쥐고 리즈 유나이티드의 후방 빌드업을 압박으로 틀어막으려 할 것이다. 맥 앨리스터는 더블 볼란치 중에서도 공을 풀어가는 축으로 압박을 이겨내며 전진 패스를 찔러 넣는 순간 경기 템포가 한 단계 올라간다. 소보슬러이는 중앙과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양발 킥과 패스로 리듬을 만들어주고 필요할 땐 중거리 슈팅으로 직접 마무리를 노리는 선택도 가져갈 수 있다. 이 둘의 콤팩트한 연계가 풀리면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에 들어가는 공격 패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에키티케가 수비 라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움직임으로 마무리 루트를 열게 된다.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는 원투 패스 기반의 2대1 연계와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침투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리즈 수비의 시선을 계속 분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에키티케의 뒷공간 침투와 소보슬러의 타이밍 좋은 패스, 맥 앨리스터의 공간 인지까지 더해지면 오프사이드 트랩을 아슬아슬하게 무너뜨리는 움직임이 여러 차례 연출될 수 있다. 반면 리즈 유나이티드는 3백이 박스 근처에서 너무 내려앉는 구간이 많고 하프 스페이스를 끊어낼 1차 압박 타이밍이 애매해 리버풀의 유기적인 패턴 플레이에 계속 끌려다닐 위험이 있다. 공격 전환 시에도 칼버트 루인 쪽으로 단조롭게 공이 향하거나 측면으로 시간을 끄는 장면이 잦을 가능성이 커서 볼 점유율을 일정 부분 가져간다 해도 결정적인 찬스의 질과 양에서 리버풀보다 뒤처질 공산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리버풀이 볼 점유율과 공격 주도권을 모두 장악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설계한 템포대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은 한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핵심 포인트: 리버풀은 맥 앨리스터와 소보슬러이를 축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콤팩트한 연계 패턴을 완성해 가는 중이다. 리즈 유나이티드의 3백은 박스 주변에서 라인 컨트롤과 공간 통제가 불안정해 2대1 원투 패스와 침투 패턴에 흔들릴 여지가 크다. 볼 점유율과 공격 주도권을 리버풀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 흐름 속에서 에키티케의 움직임이 수비 라인을 계속 찢어놓을 수 있는 매치업이다. 그 전력 차이와 전술 완성도,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공략 패턴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리버풀이 주도권을 꽉 쥐고 가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6.01-2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퍼드 FC 토트넘 호스퍼. 이번 매치는 브렌트퍼드의 기복 있는 수비 조직과 토트넘의 전방 유기적인 침투 패턴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브렌트퍼드는 4-2-3-1의 더블 볼란치를 통해 중앙 안정감을 확보하려 하지만 티아고와 옌센 모두가 전진 패스에 비해 수비 전환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라서 토트넘의 빠른 방향 전환을 버텨내는 데에는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 와타라가 공격 전개에서 날카로운 돌파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토트넘의 역습 전개 속도를 감안하면 오히려 측면에서 라인을 지나치게 올렸을 때 뒤 공간이 크게 열리는 리스크도 동시에 안고 가야 한다. 반면에 토트넘은 존슨의 메잘라형 움직임을 활용해 브렌트퍼드의 포백을 계속 흔들어 놓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가 벌어지는 순간마다 콜로 무아니의 움직임과
히샬리송의 문전 침투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브렌트퍼드 수비진 입장에서는 존슨의 침투를 따라가느라 시야가 측면으로 쏠리면 중앙 지역으로 파고드는 다른 공격 자원의 동선을 놓치게 되고 그 결과 컷백 한 방에 수비 라인이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포백 중 한 명이 과감하게 전진해 존슨의 침투를 미리 차단해야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무하니와 히샬리송이 사용하는 공간이 더 넓어지는 딜레마가 동시에 발생한다. 브렌트퍼드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라인을 지나치게 내리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박스 근처에서 세컨 찬스를 반복적으로 가져가며 슈팅 볼륨을 꾸준히 쌓을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렌트퍼드가 홈 관중의 응원 속에 초반 에너지를 끌어올려 와타라의 속도를 활용한 전환 공격으로 일발 역습을 노릴 여지는 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토트넘의 압박 강도와 메잘라 패턴에 대한 대응 피로도가 누적되면 브렌트퍼드 수비 조직의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고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려지는 장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토트넘은 이런 흐름에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숫자 5위를 바탕으로 세컨드 슈팅, 박스 안 혼전 상황, 세트피스 리바운드까지 다양한 루트로 득점을 노릴 수 있는 팀이다. 결국 이 경기는 브렌트퍼드가 포백과 볼란치 간격을 얼마나 오래 타이트하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이지만 전술 완성도와 공격 패턴의 반복성이 더 높은 쪽은 토트넘이라는 점을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존슨의 대각선 침투와 콜로 무하니의 문전 움직임 조합은 브렌트퍼드 수비 라인이 올 시즌 내내 힘들어했던 유형과 정확히 맞물리는 상성이라 후반으로 갈수록 토트넘 쪽으로 경기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높다. 브렌트퍼드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연속 실점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는 구조라 토트넘 공격진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스코어도 어느 정도 열릴 여지를 열어둬야 한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하면 토트넘의 전술적 준비와 추측 멤버 조합이 브렌트퍼드의 기복 있는 수비 조직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더 크게 보인다. 핵심 포인트. 존슨의 메잘라형 대각 침투가 브렌트퍼드 포백의 시선과 간격을 동시에 흔들며 하프 스페이스 균열을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구도다. 콜로 무하니와 히샬리송의 박스 점유 능력은 컷백 상황에서 결정력을 극대화시키고 브렌트퍼드 수비가 한번 밀리면 연속 찬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브렌트퍼드는 시즌 내내 수비 조직과 간격 관리에서 기복을 드러낸 팀이라 전술 패턴이 명확한 토트넘 상대로는 장기전에서 버티기 어려운 흐름이다. 메잘라 침투와 박스 안 마무리 패턴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토트넘이 결국 브렌트퍼드의 포백을 무너뜨릴 타이밍을 잡아낼 가능성이 더 높다. 7.01-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 AFC 맨체스터 시티. EPL을 오래 지켜본 축구팬이라면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지동원이 맨시티를 상대로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선더랜드가 승점 3점을 가져갔던 그날을 쉽게 잊지 못할 것이다. 그때는 홈팬들의 열기와 집중력, 그리고 한 번의 찬스를 살려낸 침착함이 모두 맞아떨어지며 이변이 연출되었지만 그 이후 시간은 충분히 흘렀고 양팀 전력 차이는 오히려 더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올드팬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장면처럼 또 한 번의 기적을 기대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냉정하게 지금의 스쿼드 구성과 전술 완성도를 놓고 보면 같은 그림을 다시 그리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이번 매치는 시작부터 볼 점유율 구도가 맨시티 쪽으로 크게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고 선더랜드는 두 줄 수비를 깔아놓고 버티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밖에 없다. 선더랜드가 노릴 수 있는 부분은 브로베이의 제공권과 버티는 힘, 이시도르의 뒷공간 침투, 차카의 롱패스와 중거리 슛 정도인데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위협적인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 반면 맨시티는 베르나르두 실바와 세르키를 중심으로 라인 사이 공간을 점유하며 선더랜드 수비 블록을 옆으로 흔들고 그 틈 사이에서 홀란드의 박스 안 움직임을 살려 다양한 패턴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다. 볼 점유율을 장악하는 팀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고 이 매치업에서는 맨시티가 그런 구조를 그대로 재현할 가능성이 크다. 선더랜드 입장에서는 과거의 기억을 안고 강하게 들어가 초반 1015분 정도는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 라인의 집중력과 간격 유지에서 부담이 쌓일 수밖에 없다. 특히 맨시티는 한 번 앞서기만 하면 점유율을 더 끌어올리면서 경기 속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절하는 데 능한 팀이라 선더랜드가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 되는 순간부터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결국 이 경기는 예전에 한 번 나왔던 이변의 재현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기준에서의 전력 차이와 전술 완성도, 그리고 페널티 박스 장악력의 차이가 스코어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봐야 한다. 핵심 포인트.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과거 이변이 있었지만 지금은 스쿼드 퀄리티와 전술 완성도에서 양팀의 격차가 더 벌어져 있다. 맨시티는 중원과 이선에서 점유율을 장악하며
홀란드 셰르키 베르나르두 실바를 중심으로 박스 주변에서 다양한 패턴의 슈팅 기회를 쌓아갈 수 있는 구조다. 선더랜드는 롱볼 세트피스 역습 몇 차례로 버텨야 하는 입장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간격 관리와 세컨볼 싸움에서 밀리며 실점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전력과 점유율, 페널티 박스 장악력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맨시티가 흐름을 접수할 타이밍이다. 스포츠 분석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대한 자료와 팁을 무료로 공유해드리오니 함께 적중률을 올려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